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궁에 들어와 죽을 때까지 왕의 여자로 남아야 했던 궁녀들. 그들은 어떻게 궁에 들어와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어떤 대접을 받았으며 돈은 또 얼마나 벌었을지. 그리고 끝까지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궁녀들, 혹은 왕의 선택을 받고도 버려진 궁녀들, 그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왕궁에서 피었으나 왕궁에서 질 수 없었던 궁녀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궁녀는 궁중여관을 뜻하는 말로 내명부에 소속된 상궁과 나인을 의미합니다. 가끔 무술이나 비자 같은 노동자들까지 궁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궁궐 노동자라 하더라도 상궁과 나인은 왕을 보필하는 존재들이고 엄연한 품계가 있는 여자 관료이기 때문에 무술이 같은 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입지에 있었습니다. 궁녀는 어릴 적 궁에 들어와 선배 궁녀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받고 나서야 정식 나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 노동자라기보다는 궁중 문화의 스페셜리스트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궁녀는 10년에 한 번 관청에 근무하는 공노비 중에 선발됩니다. 보통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선택되는데 친척 중에 범죄자, 중환자, 기생 등이 없어야 하며 절대로 남자와 교제한 적이 없는 처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만 보고 남자를 만났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앵무새 판별법. 여성의 손목에 앵무새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 그 피가 흘러내리면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 거고, 피가 흐르지 않고 묻어있으면 통과입니다. 이런 미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데, 일각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로 효과가 있었을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몸의 떨림을 감추기 힘들 것이고, 그런 아이들은 앵무새 피가 떨어졌을 것이란 말이죠. 물론 이 또한 어처구니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고 궁에 들어온 아이들은 생각시, 견습나인, 애기나인 등의 호칭으로 불리며 궁녀로서 왕족을 보필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궁중예법은 물론이고 소학, 내운, 연려전 같은 기본 교육부터 글씨 연습까지 겸해하였습니다. 궁녀 조직은 군대에 비교될 정도로 철저한 위계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궁궐의 법도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약 15년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드디어 정식 나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궁녀들은 모두 결혼식을 올립니다. 잠깐, 궁녀는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때 결혼이란 표현은 정식 혼례가 아니라 궁녀 혼자 치르는 관례입니다. 평생 왕의 여자로 살겠다는 의미로 올리는 의식이죠. 당연히 왕은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정식 나인이 10년에서 15년을 버티면 상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궁은 정오품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관료들이라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집니다. 그런데 죽어라 과거 시험 준비해서 전국 1등을 해도 종6품으로 관직을 시작하는데, 궁녀들에게 정5품을 주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싶지만, 궁녀들의 품계는 중전마마 휘하인 내명부 소속의 품계로 당연히 과거 시험 합격자들이 지내는 관직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상궁들은 왕족을 매일같이 보필하고 있으니 신하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뿐이죠. 보통 30, 40대가 되어야 상궁을 다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아주 어린 나이에 입궁을 한 경우, 간혹 4살짜리 어린아이가 궁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지내는 왕후분들이 적적하실까봐 손녀딸 역할을 하며 재롱 떨어줄 아이들이 들어온 것이죠. 이들은 일찍 궁에 들어온 데다 승진도 빨라서 20대 중반에 상궁을 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왕자를 돌볼 보모 상궁을 급하게 들이는 경우, 이때 들어오는 궁녀는 20, 30대의 기혼 여성입니다. 갓 태어난 왕자와 공주에게 젖을 먹이며 육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죠. 셋째는 든든한 백이 있는 경우, 권력자의 낙하산 인사로 궁궐에 들어와서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상궁이 되는 경우, 이들을 입상궁이라고 부릅니다. 철저한 조직사회에 이런 인사가 들어오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죠. 입상궁들도 이름만 상궁일 뿐 짬밥 좀 되는 궁녀들은 입상궁을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넷째는 왕의 선택을 받는 경우, 왕이 마음에 드는 궁녀를 방해드리는 경우 승은을 입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 승은 상궁으로 특급 승진을 해서 모든 업무에서 해방되고 꽃단장을 한 채 임금이 다시 불러주기만 기다리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궁녀들 입장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어차피 승은을 한번 입었다고 해도 금방 버림받는 게 일쑤였기 때문에 버려진 승은상궁들은 궁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임신을 하는 경우 이야기가 다른데, 궁녀가 임금의 아이를 가지면 임금의 첩인 후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아들을 낳았다면 무조건 후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궁녀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궁녀는 봉급과 복리후생이 꽤 좋은 편입니다. 보통 쌀이나 콩 같은 곡식이나 북어나 옷감 같은 물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관료들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품위 유지비로 옷값이 따로 나오고 식비도 별도로 받았으니 어지간한 현대 직장인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부동산 갑부가 되는 궁녀도 있었고 재테크로 돈을 굴리는 궁녀도 있었다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노비가 아닌 양인 출신 중에도 생계를 위해 궁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넉넉한 재산으로 사치를 즐기는 궁녀들도 있었는데 정조 시절에는 궁녀들이 무려 기생을 불러서 꽃놀이와 뱃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녀의 복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전뿐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편의를 많이 봐줘서 궁녀는 품계에 따라 방자나 비자 같은 하인을 부릴 수 있었고 그 비용 또한 모두 국가에서 지급해줬습니다. 궁녀들의 밥을 지어주는 취반비도 당연히 국가 지원입니다.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다니는 궁녀들은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백성들 입장에선 궁녀의 고된 일생을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함부로 입을 놀리면 혀가 잘릴 것이고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목이 잘릴 것이다. 궁녀는 왕의 여자이니 당연히 외간 남자와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궁녀와 상대 남자 모두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이것은 궁에서 쫓겨나거나 은퇴를 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왕의 여자는 평생 왕의 여자이기 때문이죠. 정조를 지키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궁녀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왕궁의 사사로운 일들을 떠들고 다니면 큰일이니 궁에서 보고 들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기억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죽어야 하는 것이 궁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섣달금은 조선 왕궁에서는 나래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잡귀를 쫓기 위해 불을 피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에 궁중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유희적인 행사였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궁녀들은 또 다른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막 궁에 들어온 어린 궁녀들이 거치는 통과 의례로 밀떡을 물리고 마스크를 씌워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수십 명의 내시들이 횃불을 들고 궁녀들을 위협합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꼼짝 못하고 협박을 받는 이 의식은 잡귀를 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입조심을 경각시키는 행사입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면 지져버린다는 소리죠. 이런 행사를 통해 궁녀들은 말조심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궁녀는 죄를 지어 쫓겨나거나 모시던 왕족이 죽을 때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별일이 없으면 환갑이 지나도 궁에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큰 병이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면 궁 밖으로 나가야 했죠. 이는 궁궐 내에선 왕족 외엔 아무도 죽어선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궁녀는 평생을 궁궐에 봉사했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은퇴한 궁녀는 궁궐 밖에 나온다 하더라도 결코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말년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방을 얻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거나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외에 궁녀가 단체로 출궁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게 궁녀의 원한이 자연재해를 불러온 것이다 라는 논리로 궁녀들을 출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궁녀의 원한 같은 건 핑계고 자연재해로 국가재정이 곤란해져서 돈을 아끼려고 궁녀를 해고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론 조선 왕실을 바치는 커다란 기둥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론 자유를 억압당한 채 쓸쓸히 죽어가야 했던 희생자인 궁녀. 그들의 은밀한 기록은 안타깝게도 역사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3대3 미팅에 참여한 궁녀, 왕비에게 삐져서 옷을 찢어버린 궁녀, 잠자는 상황을 두들겨 패서 깨운 궁녀 등 어처구니 없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